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사라 한마르크 란스 그리고 카트린 산드베리 공저이고요. 김아영 옮김, 펴낸 것은 동양북스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매번 감탄하고 전율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감동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이 책은 감동은 우리 삶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 피로, 우울감, 무기력을 무찌르는 감동의 힘에 관하여 뇌과학, 심리학, 철학을 넘나들며 파헤친 감동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스웨덴에서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기자 사라 한마르크 란스는 오래전부터 감동이 가진 힘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토리 코치로 활동하는 친구 카트린 산드베리와 함께 오랜 기간 뇌과학, 심리학, 철학을 넘나들며 감동과 관련된 모든 서적과 자료를 섭렵했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감동 연구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통해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 결과 감동이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자주 감동한 사람일수록 몸 안의 염증과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코르티솔 수치가 낮다는 것이 밝혀졌고 다방면으로 능력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감동이란 무엇인가? 삶의 고통을 무찌르는 가장 아름다운 힘. 2. 감동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자주 감동할수록 특별해지는 9가지 능력. 3. 자연이 주는 감동. 4. 사람이 주는 감동. 5. 탁월함이 주는 감동. 6. 예술이 주는 감동. 7. 공동체 의식이 주는 감동. 8. 평생 호기심을 유지하는 법. 9.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세상을 보는 법. 10. 미래 기술과 감동의 결합입니다. 햇살 한 줄기에도 감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당신은 감동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나뭇잎을 따라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유칼립투스 나무 아래에는 그늘이 한 점도 없다. 청록색의 질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을 향해 몸을 굽힌다. 페퍼민트와 흡사한 옅은 향이 난다. 나뭇잎 사이로 푹신해 보이는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다. 캠퍼스 교정에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들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키가 큰 종이라고 한다. 높이가 대략 60m가량으로 그 광경이 압도적이다. 나무 아래에는 한 그룹의 학생들이 서 있다. 학생들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다. 한편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나무를 등지고 칙칙한 학교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두 그룹의 학생들은 모종의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1분 동안 각각 나무와 건물을 관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때 누군가가 설문지와 펜을 하나로 안고 학생들 쪽으로 걸어오다가 발을 헛디뎌 펜을 떨어뜨린다. 실험 참가자 여럿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만 이 역시 실험의 일부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과연 어떤 그룹의 학생들이 더 많이 도와주러 달려갔을까? 아름다운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던 학생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 바로
감동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실험 결과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작은 존재라고 여기며 자신에게 덜 집중했다. 또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어떤 일에 대해 자신에게 그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도 내려놓을 줄 알았다. 게다가 건물을 보고 있던 실험 그룹보다도 더 낮은 액수의 보상을 원했다. 연구자들은 감동과 친사회적인 행동 사이에 뚜렷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감동이 이토록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니 놀랍지 않은가. 감동은 여러 형태로 찾아온다. 석양을 보면서 숨을 삼킬 때, 쌀쌀한 겨울날 웅장한 산꼭대기를 볼 때, 엄청나게 높이 뛰어오르거나 아주 빨리 달리는 사람, 혹은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어올리는 사람을 보고 놀랄 때, 그레타 툰베리의 열정이나 달라이 라마의 따뜻한 마음에 영감을 받을 때, 자신의 기분을 한껏 끌어올려주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축구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도 찾아온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을 들여다볼 때, 어른이 되어 결혼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감동은 아름다운 것에, 불가능한 것에, 거대한 것에, 또한 자그마한 것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는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 시인 보딜 말름스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맙소사인 셈이다.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지만 이때 느낀 감정에 대해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감동은 자명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감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같이 그래서 감동이 대체 뭐지? 라고 되물었다. 대체 감동이란 뭘까? 진짜로 어떤 것일까? 우리는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 그 고양된 감정이 왜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 알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거듭했다. 감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 유일무이한 감정이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동은 장점으로 가득한 황금알이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감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유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동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이며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지만 충분히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더 건강하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주의 깊다. 더 현명하다. 더 창의적이다. 더 이타적이다. 더 친절하다. 더 관대하다. 더 친환경적이다. 다들 한 번쯤은 감동을 느껴봤을 것이다.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부터 말이다. 이 감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를 조금 더 이타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몇몇 학자들은 세상에 더 많은 감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삶과 연결된 사소한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 것을 살필 때 다음 세대의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 같이 힘을 합쳐야만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환경과 기후 문제를 대할 때처럼 말이다. 또한 감동은 우리가 삶에 더 크게 만족하도록 만든다. 사람들은 감동하면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는데 이때 자신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황홀감을 경험하고 나면
더 많은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주변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며 항상 정답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경험이 신체의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감동의 효과, 정말 놀랍지 않은가? 감동은 단순히 노을을 바라보며 넋놓고 있는 게 아니다. 치유, 공감, 유의미함, 소속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3번은 감동한다. 출산이나 장엄한 그랜드 캐니언 관광 같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을 통해서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감동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모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난다. 어떻게, 어디에서 느끼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난다.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린 이유. 현대인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만큼 오래 멈춰 서 있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급급하다. 일상 속에서 최대한 숨 돌릴 틈을 내려고 노력하지만 기저귀 갈기, 연금 신청, 할 일 목록 체크하기, 집안일 등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조차도 해야만 하는 일, 보여주기 위한 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요가, 명상, 트레이닝, 수면, 파워워킹, 호흡법, 올바른 식습관. 대체 이것을 전부 해낼 시간이 있기는 한가. 다음 미팅 시간에 맞춰서 달려가는 동안에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는 동안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벅찬 감동의 순간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나쳐간다. 현대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데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여러 사회적 여건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셈이다. 2015년 세계가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가 강하며 세속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나라다. 흡연, 음주, 과체중보다 훨씬 더 위험한 비자발적인 고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술이나 음악을 즐기거나 주말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무언가를 소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느라 바쁘다. 한마디로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측정할 수 있고 과시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줬다 보면 우리 삶은 손쉽게 빛이 바랜다. 이 틈을 타서 스트레스가 삶을 장악하면 감동은 끼어들 자리를 잃고 만다. 스트레스 금지 구역.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잠시 멈춰 숨 돌릴 틈을 그리워한다. 이제 우리 삶 속에 감동을 위한 큰 자리를 마련해 줄 때가 왔다. 틀에 박힌 일상 속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가 온 것이다. 더 많이 감동받고 그 결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감동의 가장 좋은 점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호사라는 것이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기분이 고양되는 경험을 하면 된다. 그렇게 숨을 돌리다 보면 시선이 좀 더 부드러워진다. 심박수가 내려가고 호흡이 차분해지며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진다. 물론 감동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할 유일한 치료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번아웃, 스트레스,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에어백인 것은 분명하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재충전할 기회이자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는 도구로서 감동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감동을 느끼는 순간만큼은 스트레스가 차단된다고 생각해보자.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마음 챙김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만난 한 학자는 감동을 자동화된 마음 챙김이라고 했다. 우리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어떤 감정을 감동이라 부르는가? 감동은 광범위하고 압도적이며 파악할 수 없어 받아들이기 힘든 무언가이다. 데커 켈트너 교수와 조너선 하이트 사회심리학자 겸 윤리적 리더십학과 교수는 2003년에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이들은 감동을 첫째, 무한하고 광대한 감정이며 둘째, 새로운 정보로 자기 자신이나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을 변경해야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이라고 했다. 학자들에게 용어의 정의는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용어를 정의 내려야 연구 대상이 분명해지고 그래야 다른 학자들의 연구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동을 추적해가는 우리처럼 뭔가를 뒤쫓는 사람들은 자신이 쫓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용어의 정의다. 거대함에 대한 경험. 정말이지 압도당했어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거대한 무언가를 경험할 때가 있다. 별로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끝도 없이 펼쳐진 계곡을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자신은 그저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생각 말이다. 거대함은 청각으로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천둥소리나 쩌렁쩌렁 울리는 오르간 연주 등이 있다. 혹은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나 지식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처럼 지적인 경험으로도 느낄 수 있다. 사회운동가 말랄라 유사푸자이의 연설을 듣거나 우연히 좋아하는 연예인 옆에 앉았을 때처럼 사회적 경험으로도 거대함을 느낄 수 있다. 축구 경기장에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다른 관중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해하려는 욕구.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 때문에 그전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무너지면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인식에 영향을 준다.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58초에 주파하면서 10초의 벽을 깨뜨려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새롭게 설정했다. 사람들은 100m를 10초 안에 주파할 수 없다는 당시의 보편적이던 생각을 깨뜨려야 했다. 딸아이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리아 한 곡 전체를 모두 피아노로 연주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당신은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유사한 경험을 기억 속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라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질 것이다. 어쩌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다.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 감동은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으며 동시에 일상 속의 작은 기적에 빠져들게 한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매일 아침 해가 뜬다는 사실에도 감동할 수 있고 벌이 벌집을 제대로 찾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감동할 수 있다. 가장 좋아하는 소파에 앉아서 가슴을 울리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팔다리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을 줄 수도 있다. 감동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자주 감동할수록 특별해지는 9가지 능력 중에서
2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증 완화, 몸 안의 염증이 사라진다. 강렬한 빛깔의 저녁 노을과 반짝이는 무지개에 몸의 염증을 치료하는 치유력이 있다면 어떨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 200명을 대상으로 기쁨, 경이로움, 공감, 만족감, 느긋함, 사랑, 뿌듯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하루에 몇 번이나 경험하는지 조사했다. 타액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 특히 감동을 자주 경험한 사람일수록 세균에 맞서 싸우는 단백질인 인터류킨 수치가 낮았다. 인터류킨은 백혈구에서 발견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체내에 염증이 더 많고 적을수록 염증이 더 적다. 사이토카인은 신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하는 호르몬 전달자이다.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욱 활성화되며 공격받는 부위로 세포를 보낸다. 사이토카인은 감염과 질병을 막고 생명을 구한다. 그러나 사이토카인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좋지 않다. 이는 체내의 낮은 수준의 염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체내 염증과 관련된 2형 당뇨, 심장질환, 퇴행성 관절염, 치매와 같은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감소, 삶의 문제가 사소해진다. 현기증이 날 것 같은 풍경이나 마법 같은 숲의 공터를 마주했을 때 기분이 고양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감동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시키는 걸까? 이는 코르티솔과 도파민이라는 2가지 호르몬 수준과 큰 관련이 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고 도파민은 이완과 평온의 정도를 보여준다. 주로 즐거움과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도파민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다. 심리 문제를 치료하는 많은 현대 치료법도 도파민 수준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파민과 코르티솔 수준을 측정한 한 연구를 살펴보자.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자연과 마주하기 전과 후에 도파민과 코르티솔 수준을 측정했다. 그 결과 전체 실험 참가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20에서 30%가량 낮아졌으며 그 효과도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불안감도 감소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의 도파민 수준은 상승했고 이전보다 삶이 만족스럽고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감동은 선제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도구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힘겨운 시기를 견딜 수 있게 도와준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감동 훈련법 중에서 2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산책하기, 밖에 나가서 걷기. 삶의 감동의 순간을 더 많이 끌어들일 방법 중 하나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빠르게 달리라는 게 아니다. 태고적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산책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감동이다. 감동하며 걷기는 이미 미국 의료계에서 처방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걷는 행위는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걷기를 통해 마음과 정신이 이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 어쩌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걷기는 단일 작업으로 뇌를 쉬게 할 수 있다. 1800년대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느긋한 숲 산책의 장점으로 자기 자신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소로는 200년도 더 전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실천했다. 게다가 몸은 숲에 있지만 정신이 도시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다. 소로는 영혼을 동반하지 않고 몸뚱이만 가지고 저 멀리 숲에 간들 무슨 소용인가 라고 물었다. 걷기의 인문학 저자인 리베카 솔릿은 걷기가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운 것을 탐구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걷기는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로 들어가는 행위다. 반쯤 사적이고 반쯤 그곳에 있으며 반쯤 활동적이고 반쯤 수동적인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아주 많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야간 산책의 효능. 이번에 소개할 개념은 문워크다. 마이클 잭슨이 췄던 뒷걸음질 치는 춤이 아니라 야간 산책이라는 뜻이다. 영국에서는 조직적으로 야간 산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밤에 숲길을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정신이 예리해지고 오롯이 현재만 존재하게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삶을 찬찬히 나아가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그 결과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한다. 야간 산책은 삶의 호기심과 마음 챙김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일상 속의 작은 마법 같은 경험, 다시 말해 감동에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다. 한 블록을 조용히 걷든 산등성이를 등반하든 산티아고로 순례를 떠나든 밖으로 나가 걸어보자. 목적도 정한 시간도 없이 그저 걷자. 감동 산책하기 하는 방법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 최소 15분. 휴대폰 전원을 끄는 것부터 시작하자. 휴대폰이나 전자기는 주의를 흐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산책하면서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 바란다. 마치 모든 것을 처음 보는 듯한 태도로 바라보자. 그런 다음 아래 소개된 단계를 따라 해보자. 1. 심호흡하라. 들숨에 6초, 날숨에 6초를 센다. 비강을 통해 공기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산책하면서 심호흡을 여러 번 하자. 심호흡하면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2. 걷기 시작하면 발에 닿는 땅을 느껴라. 주변을 인지하고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3. 주변으로 의식을 옮겨라. 그리고 거대하고 포괄적이며 예기치 못한 것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당신을 깜짝 놀라게 만들거나 열광하게 만드는 것들을 향해서. 4. 다시 한번 심호흡하라. 들숨에 6초, 날숨에 6초를 센다. 5.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고 탐구심이 동하는가? 어디에서 감동이 느껴지는가? 풍경인가? 아니면 빛과 그림자가 만드는 작은 패턴인가? 큰 것과 작은 것들을 번갈아 바라보자. 6. 산책을 계속하며 숨을 쉬는 중간중간 주의를 환기하자. 의식을 스쳐가는 수많은 이미지, 소리, 냄새, 다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자. 평범한 것들은 눈에 띌 새도 없이 지나가기 십상이다. 두 번째, 하루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보기.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강렬한 경험이 또 있을까? 해변, 잔디밭, 언덕에 길게 누워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에 단 한 번도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지구 위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별을 올려다보는 것은 바로 감동을 경험하는 행동이다. 울룰루라는 곳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손꼽힌다. 조건도 완벽하다. 습도가 낮고 빛 공해도 없으며 거의 항상 하늘이 맑다. 별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이곳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이 밤하늘의 절경에 넋을 놓는다. 별을 보는 게 목적인 관광 상품은 생각보다 많다. 구글에 별보기라고 검색하면 전 세계에서 별을 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시간대와 장소가 뜬다. 저녁에 외출하거나 투어에 참가해 영감을 받아보자. 한 연구팀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별이 뜬 밤하늘을 촬영한 이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더 나아졌으며 강렬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